이번 6.3 선거를 보면서 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투표권을 가진 이후 문재인 정권 대선까지 30년간 민주당을 찍어온 진보입니다. 근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허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정권이 잘해서 이긴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보수가 스스로 진 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권에 진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더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저를 괴롭힌 게 있었어요. 선거 전후로 터져나온 몇 가지 일들, 저는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국가 안보와 주적 개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 망설이며 당당하게 부르지 못한 민주당, 저는 이게 참 한심합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의 대상조차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세력에게 어떻게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있습니까? 헌법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 간이 흔들리는 정치는 대한민국을 고립시킬 뿐입니다. 두 번째, 선거관리 부실과 재선거 논란. 6.3 선거 당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지가 부족했던 사태 기억하십니까? 선관위가 자정에 긴급위원회까지 소집했습니다. 송파구 잠시 7동 투표소에서는 투표함이 이틀째 개표소를 옮겨지지도 못했습니다.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인 투표지조차 제대로 확보 못하는 무책임한 운영. 이게 왜 국민들 사이에서 부정선거 얘기가 끊이지 않는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진보입니다. 근데 진보든 보수든 참정권이 오염된 선거는 재선거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선관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 번째, WSJ 보도와 개헌 시도.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대한민국을 하드 레프트 국자의 길로 들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을 장악한 급진파가 자신들의 무기한 통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헌법은 국민을 위한 도구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영구 집권을 위한 사용물이 아닙니다. 글로벌적인 망신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천담합니다. 민주당의 이런 개헌 시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시장 상한가 외국인 이탈. 지금 야간 시장 보십시오. 환율이 1,540원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벌써 19일 연속으로 우리 시장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차트에 그대로 찍히고 있는데 정치는 여전히 딴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현장을 모르는 정치는 결국 국민의 지갑을 털어갈 뿐입니다. 다섯 번째, 이재명의 소통 방식과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를 최초로 방송 공개한 그 소통 방식만큼은 인정합니다. 기존 정치권에서는 보기 힘든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영리한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파격적인 퍼포먼스 하나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잘못된 법안 입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화려한 쇼 뒤에 숨겨진 본인의 개인적인 사법 문제들이 결코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정치에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통의 기술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질은 법치 그리고 개인적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수의 한동훈을 이야기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의 배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누가 봐도 이기기 힘든 선거였는데 국정으로 이겼습니다. 저는 지지는 안 했지만 이겨져서 이재명 정권과 싸워주기를 바랬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질 줄 알면서도 대한민국 동서화합을 위해 질 줄 알면서도 자신을 불태우며 국자, 구국, 기득권과 싸웠던 바보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배신자가 맞습니다. 구구들의 배신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진보인 내가 한동훈을 주목하는 이유, 저는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보수의 한동훈을 이야기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의 배신이 아니라 대한민국 살기 위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에서 내는 정책과 입법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진보입니다. 정책과 입법을 보면 거의 반민주주의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이며 자신을 위한 정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보 성향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인권의 신뢰와 진정성이고 마지막에 나의 이념입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잘못이라 생각하면 지지하지 않고 나와 생각이 틀려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하면 상대편이라도 펴려줄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상식적인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진보 성향인 친노라서 진짜 찍을 사람이 없으면 포기할 때도 많았고 평생 큰 선거에서는 보수 정치인을 적극 응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동훈을 좋게 말해서 이익을 볼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 그의 열렬한 팬이 아닙니다. 이념적으로 같은 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30년 넘게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 질문 하나를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식의 균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금의 민주당이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관점에서 제가 민주당의 정책과 입법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들, 저는 30년간 진보였습니다. 지금은 중도 또는 합리적 진보가 맞겠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입법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비판적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는 이름 자체를 보십시오. 특정 수사를 주작으로 규정짓는 이름의 법안이 입법부에서 추진된다는 것은 사법의 독립성을 정치가 재단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공소시효에 대한 영장 전담 특별재판 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기소권과
법원의 재판관 사이에 균형을 흔드는 구조는 어느 진영이 설계하든 위험한 선례가 됩니다. 진보가 설계해도 보수가 설계해도 법치의 원칙은 권력을 가진 쪽에서 유리하게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진영이 아니라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배신자가 맞습니다. 극단적인 우익 관점에서만 보면요.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에서 과연 그가 배신자인지 아니면 마지막 보루였는지는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법조계에서 함께 했던 동료, 정치적 운명을 함께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윤석열 계엄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비판받을 것을 알면서도 당론에서 이탈해 탄핵에 참여했습니다. 구구 진영에서 분노하고 배신자 낙인을 찍는 것, 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구구의 눈이 아닌 구구도 국자도 싫어하는 중도의 눈으로 혹은 저처럼 합리적 진보 성향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도 한동훈이 배신자로 보입니까?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배신자로 보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착한 배신자라고 판단됩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비판받을 걸 알면서도 권력에 맞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에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건 지금 이 순간 구구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산, 북구, 재보궐 선거 승리로 입증됐습니다. 선거 때 유권자를 대하는 모습, 편향되지 않는 생각, 그리고 차별적인 선거 방식, 누가 봐도 불리한 선거였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북구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구적 프레임으로만 보수에 나아갈 길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선거뿐 아니라 다음 선거도 보수는 진보를 이기기 힘듭니다. 이재명 정권의 정책과 입법이 헛발질을 해도 지금의 보수로는 이기기 힘듭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면 구구들만 환호할 뿐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 중도는 신뢰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보수가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주의적, 반법치주의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크게 지는 이유입니다. 계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저는 계엄 전 민주당이 한 것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분노했습니다. 정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국정에 협조하지 않고 발목을 잡은 건 민주당이 잘못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과 대화도 하지 않고 국민과 대화도 하지 않고 압도적 의석을 가진 국회를 상대로 무책임하게 계엄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지금 법 절차를 걸치는 중이고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지 개인적으로는 내란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의 생각과 배치되는 잘못된 판단과 남용이라고 판단할 뿐입니다. 힘들수록 국민과 대화하고 적과도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 그게 올바른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법리적 판단을 기준으로 보면 저는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고 무력, 유혈, 충돌 없이 빠른 해산한 윤석열은 무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대화 시도조차 없이 내린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위기에 이재명 정권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인물에게 정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것이 윤석열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지금도 일부 보수는 그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않고 어게인 윤석열을 외치고 있습니다. 진보인 저도 선거 필패라는 것을 아는데 정작 보수 안에서는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우문한 개구리처럼 그 방식으로는 절대 선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진보인 나도 진보를 비판하는데 상대의 정치 방식에 멍청하게 그물에 걸려들더니 이제 보수들은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치인을 내 편이라서 지지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지합니까? 30년 동안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온 제가 왜 한동훈을 주목하게 되었는지 오늘 그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남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함께한 윤석열의 등을 진 그를 배신자, 정치 초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심의 눈으로 계엄 탄핵 이후 보궐선거까지 지켜본 제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 수 앞이 아니라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정치 고단자처럼 보였습니다. 단점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진보 쪽에서도 제대로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국회의원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보수에서 희망을 찾는다면 저는 한동훈 외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폭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보수에 딱 한 명 보입니다. 구구들은 그를 내쫓았지만 저는 저희 작은 채널의 일부 진보 구구 성향 반발을 감수하고 저는 그가 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표와 지지는 다릅니다. 저는 영향력 하나 없는 유튜브 초보입니다. 평양적 정치 전문 유튜브도 아닙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정치보다 경제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는 진보도 보수도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을 팔고 단지 채널을 키우기 위해 완벽히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도 않는데 어느 한 사람을 지지 선언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직 내 눈에 차는 정치인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의 애국심 차원에서 내린 결단들, 그의 힘들었던 정치 과정, 그리고 그의 성품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두 분,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후원자이자 경제인이셨던 진정한 친노이며 유일한 노무현의 친구 창신섬유 고 강금원 회장님, 저는 표를 주는 것과 지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표는 선거에서 제일 낫다 싶으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 표는 줄 수 있지만 지지란 본인의 이익을 쫓지 않고 잘못된 일에 반대하지 않은 정치인, 내가 선택한 정치인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거나 이익이 없어도 그게 옳은 일이라면 그를 신뢰하고 찬성하고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고 강금원 회장님처럼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보수만이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동훈을 주시하는 건 편견 없는 진보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이재명 정권을 내려보내고 올바른 보수로 이재명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이 제가 찾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살릴 정치인이라면 내 채널이 없어지든 정치적 탄압을 받더라도 그를 지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정치를 위해 그가 좌우 극단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주길 바랍니다. 아직 내 눈에 차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합니다.
저는 한 표이지만 제 눈에 찬다는 건 곧 중도의 마음을 가진 유권자를 가져갈 가능성이 큰 나침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선진 정치의 시대를 열어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잘못된 정책, 입법을 강행하면 저는 계속 질책할 것입니다. 그게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발전에 옳다가 보고, 비록 저는 작고 많이 부족한 채널이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 민주당, 야 구구보수, 너희들은 다 내 눈에 안 차! 내 편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수호다. 감사합니다.